구독과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감 꼼꼼쌤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의 비밀스러운 에피소드들을 살짝 공개해 보려 해요.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겪는 다양한 슬픔과 기쁨이 엮여 있죠.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자, 그럼 학교일지 시작합니다. 57번째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2017년 8월 5일, 대한민국 전라북도 부안군의 작은 시골 학교에서 한 남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망 사건이 아니었으며 그 배경에는 그가 받았던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복잡한 이야기와 억울함이 얽혀 있었습니다. 사망한 교사는 상서중학교에서 근무하던 A 교사로 이 학교는 전교생이 19명에 불과한 작은 규모의 학교였습니다. 그중 여학생은 8명에 불과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 결국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여학생 한 명이 부모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A 교사가 친구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학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 문제의 진위를 파악해달라며 교장에게 조용히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 문제가 조용히 해결되기를 바랐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교장은 이 요청을 무시하고 학교의 인권인성부장이었던 체육교사에게 사건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체육교사는 사건 당일 여학생 7명을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학생들에게 A 교사와의 신체 접촉에 대해 적으라고 지시했지만 신체 접촉의 이유는 빼고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여학생들은 이에 따라 A 교사가 어깨, 허벅지, 볼 등을 만졌다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진술서는 곧바로 교육청에 보고되었고 경찰에도 성추행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사건이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접수되기 전 언론에 이를 공표했습니다. 사건은 언론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에 신속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일파만파 커지며 A 교사는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진행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반전되었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학생들이 모두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피해를 주장한 여학생은 사실 A 교사가 자신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추행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학생은 A 교사가 1학년 학생들만 예뻐한다고 느꼈고 특히 자신이 휴대전화 문제로 인해 혼났기 때문에 A 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다른 여학생들도 잇따라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A 교사가 손목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한 학생은 선생님께 반지 사이즈를 재달라고 부탁했더니 실로 손가락 길이를 재주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A 교사가 자신의 허벅지를 주물렀다고 했지만 이는 수업 중에 다리를 떨자 A 교사가 목이 떨어진다며 무릎을 툭 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술이 번복되면서 경찰은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부안교육지원청과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2차 가해의 우려를 이유로 들며 여학생들의 초기 진술을 토대로 A 교사에 대한 징계를 계속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학생들과 학부모들은 A 교사의 결백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교육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사를 강행했습니다.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A 교사를 2차례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조사에서 A 교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두 번째 조사에서는 학생들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받으며 자신이 오해했다고 진술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A 교사는 자신의 진술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는 곧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건 당일 A 교사는 학교에서 출근 정지를 당하며 강제로 퇴출당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내사 종결에도 불구하고 A 교사는 직위해제되었습니다. 직위해제가 해제된 후에도 부안교육청은 A 교사를 학교로 복권시키지 않았고 40일간의 강제 휴가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또한 타 학교로 전보 조처한다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A 교사는 여학생들의 진술 번복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으나 전북교육청은 오히려 A 교사를 감시하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는 A 교사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차단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절망에 빠진 A 교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A 교사는 식음을 전폐했고 사망 전날까지 12일 동안 단식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A 교사의 사망 후 그의 아내 B씨는 한 포털 사이트에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억울하게 죽음을 선택했다며 당국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과 딸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A 교사의 인권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많다고 주장하며 유족이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사건을 처음 조사한 체육교사와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를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피고소인 전원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정감사에서도 다루어졌으며 전라북도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Y의 취재 결과 학생인권센터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추후 법원에서는 학생들의 과장된 신고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힌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이는 순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한 교사가 억울한 혐의와 부당한 조사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비극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 그 이상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섬세하고 공정하게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이 사건은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무너질 수 있는 한 예를 보여주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성추행 혐의는 교육 현장에서 결코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충분한 증거와 철저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성급한 판단과 조치는 교사의 삶을 파괴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교육 시스템 전체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 교사의 죽음은 성급한 판단과 잘못된 조사가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성추행 문제를 다룰 때 모든 당사자의 인권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더욱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사회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과 대처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교육 현장에서의 갈등이 어떻게 확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신뢰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A 교사의 비극적인 죽음은 교육계 전반에 걸쳐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며 이를 위한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항상 정신건강 바짝바짝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를 보냅니다. 좋은 사연 있으시면 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사연 채택된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57번째 학교일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고감 꼼꼼쌤이었습니다. 아디오스. 구독과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